반갑습니다. 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직업 정보로는 강의하게 된 멘토 김대한입니다. 첫 번째 직업 정보론 시간이고요. 직업 정보론은 제가 이제 그 OT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 정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출제되는 영역하고 또 이제 출제되지 않는 영역하고 좀 많이 좀 나눠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깊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그 내용의 흐름만 파악을 하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힘 조절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내용이 좀 사실은 많고 개정되는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챕터 1의 직업 정보의 제공에서 직업 정보의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직업정보에 의해서는 이제 직업정보란 무엇이며, 또 직업정보의 기능이라든지, 또 이제 그 직업정보의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직업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내담자들은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제 국가 측면에서는 그 좋은 일자리라든지 또는 어느 분야로 일자리가 많이 수요되는지 어떤 그 국가 정책과 또 해당되는 이제 직군에 대해서 산업이나 직군에 대해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가로 1번하고 2번 뭐 그다음에 사용 목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사용 목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에 직업 정보의 기능 역할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직업 정보의 기능 그리고 역할이 있는데 직업 정보의 기능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업 정보의 기능이 직업 정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자, 일반적 기능 좀 볼게요. 앞에서 한 얘기랑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 의의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학자 이름이 나온 것을 많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학자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은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업 정보의 기능은 직업 정보의 어떤 그 필요성, 목적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명하여 정제동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제동. 그래서 여러분 개그맨 김제동 씨 있죠? 친구 정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 선택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은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즉 진로 미결정자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한다든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조정 기능이에요. 자, 재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선택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면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가지는 사실 못해요. 사람들은 보통 그 10번 가까이의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뭐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업을 여러 번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가 나한테 점검하는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진로 선택자들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정말 내 진로가 맞는가 확인해 보는 기능을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기화 기능이에요. 직업 선택은 어떤 그 일종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기가 굉장히 부족한 동기 부족자에게는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직업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직장 같은 거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죠? 뭐 직업 그거 정보 받을 필요 있어? 그 다음에 상담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정보,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굉장히 맞는, 그런데 정말 좋은 직업인데 이건 뭐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세를 못 참고, 선생님, 그게 무슨 직업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태도를 달리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 쌍가루 3번에 직업정보의 부분별 기능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앞에 의의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 부분별 기능을 얘기해 보면, 자, 첫 번째 노동시장, 기업,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노동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기능,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대로 맞출게요. 기업, 국가, 기업, 국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구인자, 구직자가 있죠. 그래서 그 구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무엇들을 해주죠? 구인구직 활동, 결국에 채용 정보 같은 것도 노동 정보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장 활성화를 해주는 거죠. 활성화. 그러니까 구인자에 대한 또는 진로를 찾고자 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거하고, 또 구인구직 활동이 그 활발하게 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씩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기업에서는요, 또 인사관리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사관리. 그러니까 노동 정보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 명세서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모집하고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이런 그 일련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안전 관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산업재해나 안전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 측면에서는요.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책 기준.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택트라든지 지금 요새 들어서는 그냥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진짜 세상이 발전하고 변하면서 여러분들 뭐 워라벨, 뭐 언택트,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됐는데요. 정말로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분야라든지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정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산업이고 그 산업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정권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3D 프린터 그 기술자 양성 과정이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가 생겨나겠어요? AI 기술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아니면 전기차 엔지니어 양성 과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드론 기술자 양성 과정.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서 드론 산업이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그 근로할 근로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훈련 기준들을 만들 수 있겠죠. 훈련 과정들이나 훈련 기준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 측면, 그리고 그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 또는 미래의 진로를 잡고자 하는 어떤 노동시장적인 측면, 개인을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측면, 그 다음에 국가 측면으로 이 그 노동시장의 필요성과 의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민간직업정보하고 공공직업정보가 있어요. 민간직업정보, 공공직업정보가 있는데 가장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고요.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별이 4개예요, 4개. 제가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별 표시 안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시장론은 제가 좀 별 표시를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시장론은 딱 보시면 아시지만 출제되는 거하고 출제되지 않는 거하고 제가 명확하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것들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칠게요. 하나.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다. 그리고 2차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그 민간직업정보하고 공공직업정보 나눌 때 여러분들 그 공공직업정보부터 좀 먼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직업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직업 정보하고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직업 정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키워드를 잡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공직업정보라는 것은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공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즉 하나도 열애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 즉 공익이에요. 공익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즉 공공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공공직업 정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사양 산업도 그렇고 또 관심 없는 것들도 그렇고요.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산업의 형태라든지 산업의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제공, 즉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산업 변화상이 좀 느렸을 때는 7년 주기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뭐 스마트폰 얼마나 쓰셨어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티폰 지금 들으면 웃을 얘기죠. 시티폰 이전에는 삐삐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세대들 보게 되면 뭐 삐삐, 시티폰, 스마트폰, 핸드폰 이런 굉장히 그 귀했던 거라는 거죠. 그 전화기로 거의 일평생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빨라지죠. 거의 이제 몇 년마다 주기로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변화상과 속도를 맞춰서 그 업데이트되는 순위 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된다.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이제 수혜자들, 노동시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보편적인 내용, 즉 누구나 알만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 공공직업 정보하고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민간 직업 정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간 직업 정보. 민간 직업 정보는 공공 직업 정보의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다. 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간 직업 정보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부분적인 산업을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공공직업정보에서는 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기 있는 산업이든 인기 없는 산업이든 다 같이 조사한다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는 인기 없거나 사양 산업은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조사자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조사하고 싶은 어떤 산업들을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공공의 목적이 아닌 민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익 추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그 이윤과 관련돼서 어떤 직업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조사되는 반면에 얘네들은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2021년 상반기 공채 현황 뭐 이런 것들 있죠. 공채 예정 기업 뭐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집중돼서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기간 안에 한시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공자의 편의에 따라서 의도나 편의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흥미 위주의 어떤 그 직업 정보, 흥미거리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대상의 정보들을 제공해요. 자, 이런 게 이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볼 때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도 사실 이런 그 느낌이 나요. 읽어보다 보면. 그런데 민간직업정보는 민간직업정보대로의 장점이 있고 공공직업정보는 공공직업정보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직업정보는 좀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떤 그 여기다 추가하면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가 되냐면요. 자코리아라는 이제 여러분 자코리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코리아에 이제 좋은일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좋은일 연구소에 보면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들어왔는데 그 분석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분석이 들어가냐면 마케팅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 해당 종사자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죠. 그런 것들도 역량이라든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그 직무 종사자들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흐름 이런 거 상당히 고급 정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관심거리나 깊이 있는 정보를 들어가냐 이렇게 했을 때 특정 직무에 굉장히 이제 취미 활동까지도 알려준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단순한데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상담사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알려줘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정말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요 이거 들어요. 그러니까 책자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 너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요새 뭐해? 그랬더니 나 직업 상담사 지금 환멘토 선생님 강의 듣고 있어. 그래. 그럼 많이 알아냈어? 그랬더니 야,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 직업 상담사는 있잖아. 절대 무거운 걸 안 든대. 책자나 소도구 같은 걸 든대. 웃고 넘어갈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직업 상담사가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려줄게. 직업 상담사는 야외에서 근무 안 한대. 실내에서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근무한대. 실내 근무. 자, 이걸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야 이런 것까지 알려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옆에 보시니까 기출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파악을 못하시면 한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민간직업정보. 자, 1번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기간에 조사돼서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취업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반기 공채 예정 기업, 하반기 공채 트렌드, 그 다음에 AI 면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적용됐죠. 요새 그 이슈된 거가 뭐냐면 AI 면접이에요.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작년부터 AI 면접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감염성 있는 질병도 있고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특정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에 제한적으로 특정 산업이라든지 특정 목적에 맞게 흥미나 관심 위주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의 기준이에요. 편의나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직업을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깊이가 있는 측면에서 민간직업 정보는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그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없다라고 했는데 요건 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른 직업 정보와 이제 비교적이고 활용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하나 예시를 드렸을 때 마케팅 직무 종사자들의 어떤 활동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 사회복지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직업 상담사들의 뭐 그런 것도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직종이라든지 관심 대상의 직종들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공직업 정보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자 공익적 목적으로 또 공공에서 사용하려고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사되고요. 분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우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항목으로 제공하는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한테 필요 없는 정보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무게가 중요한 직종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내나 실내외에서 일한다라는 정보가 중요한 직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내재를 포함하는 직종이 있을 텐데 그 직종한테 위험 내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교 활용이 높으니까 높고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코멘트인데 코멘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직업정보의 속성을 보게 되면 민간직업정보는 한시적이고 공공은 지속적이고요. 직업분류에서는 민간정보는 생산자의 자의성에 의해서, 공공직업정보는 기준의 객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사 직업 범위는 민간은 제한적이고 공공은 포괄적이고, 정보의 구성은 민간은 완결적 정보 체계고 공공은 기초적 정보 체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비교가 가능한 공공직업 정보는 다른 직업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관련성이. 왜요? 자, A 직구는 무게를 20kg 드는데 B 직구는 무게를 몇 킬로? 8kg 드는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직종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민간직업정보는 어떤 직종은 아예 조사 자체도 안 해요. 어떤 직종들은 와, 이런 것까지 조사해?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하지만 어떤 직종은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한 게 이 얘기예요. 즉, 그러니 파급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파급 효과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 시험 문제는 쉬운 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쉬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때요? 비용은 얘는 무료고 얘는 유료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어느 정보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 책에선 공공이 좀 좋은 것처럼 얘기돼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좀 질이 좋을 때도 많죠. 근데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죠. 공공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공공직업정보 위주로 공부한다. 끝. 됐죠? 그러니까 공공직업정보가 좋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실무 갔을 때는 민간직업 정보를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왜? 내담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지고 취업률도 많이 높이시려면 그래야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담자들한테 이거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너 꿈이 마케터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죠?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직업 정보에 유형이 있는데, 자, 요건 표로 바로 갈게요. 유형은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유형의 특징 중에서 뭐 접근성이랑 참여도 이거는 그냥 쉽게 갈려요. 그러니까 종류를 많이 놔도 하나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쇄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인쇄물. 그러니까 인쇄물을 보시면 인쇄물은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쇄비가 뭐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년이면 한 3천 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천 장. 그러니까 3천 장에 3만 원이면 싼 거예요. 싼 거죠. 그래서 이 인쇄물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유흥가나 도심 뭐 번화가 같은 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길바닥이 다 뭐예요? 인쇄물이죠. 그래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막 뿌려야 되니까.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학습자 참여도는. 그래서 요 기준으로만 보시면 나머지는 다 비교해서 정리가 돼요. 예를 들면 시청각 자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곱니다. 비쌉니다. 왜냐면 뭐 영상 장비도 필요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하려면 정말 ENG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방음 장치라든지 뭐 이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빔 프로젝트 비싸죠.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학습자 참여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료 같은 건 바보 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졸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접근은요, 그쵸. 상영관이라는 접근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자, 인쇄물만 접근성이 어때요? 용이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전부 다 제한적이다. 이거 외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유형별로 나온 건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뽑아놨어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와도 어떻다? 예를 들면 실험 실습 같은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실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제한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면 돼요. 유추해 보면 돼요. 면접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질문해요. 아니면 설명해 줘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죠. 적극적이죠. 관찰은요. 자, 예를 들면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 유리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죠. 체험하는 것도 적극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엔 또 적게 드는 건 이제 면접이 있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면접만 좀 저렴하고 나머지는 다 관찰이라든지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은 비싸요. 왜냐면 실제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직업 체험하는 거니까 버스 타고 이동하고 가서 보는 거잖아요. 면접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은 면접자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접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접과 인쇄물 빼고는 다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구분이 제일 쉬운 거는 접근성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는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하고 참여도만 보시게 되면 요 유형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고요. 그 유형을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업정보의 형태라고 합니다.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뭐예요? 동영상으로도 제공될 수도 있고 책자로도 제공될 수도 있고 인쇄물로도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실습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직업 정보의 유형이라고도 하고 이걸 형태라고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직업 정보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의와 기능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했고요. 우리가 공부할 그 직업 정보, 즉 대표적인 앞으로의 공공 직업 정보로 공부할 텐데 공공 직업 정보의 개념을 민간 직업 정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직업 정보의 형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공공 직업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